자, 아무튼 뒤로 또 가봅시다. 자, 방보등식 활용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잠깐만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일단 뭐 쉬운 거부터 한번 좀 봐야 방보등식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1번.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는 문제예요. 4차함수 그래프 잘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건 지금 바로 앞단원에서부터 계속 연습한 거라서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걱정했었던 게 그래프 그릴 때 그걸 못 그리더라고 계속. 자, 우리가 그 극대극소랑 증가감소를 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프 그리려고 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증가하다 감소하고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 증감표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지금 4차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증감을 나타낼 수 있는 증감표,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감표를 만들어내고 그려야 돼요. 뭐 물론 증감표를 안 그리고도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으면 그걸로 4차함수 그래프 유추 가능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함수로 들어갑니다. 그때 가능한 한 상수항은 넘겨주면 그래프 그렸을 때 얘 확정적으로 그려지니까 보기가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y는 k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실근 개수를 찾아낼 수 있다. 그죠? 왼쪽에 있는 이 함수 fx를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내거나 아니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감표를 만들어내는 걸로 함수 그래프 그려내야 돼요. 맞았어.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지가 않군요. 그치. 얘네가 중요한 거지. 맞아. 오른쪽 극소랑 극대랑 이렇게. 이게 통째로 fx가 아니고 얘만 fx로 잡는 거예요. 네, 얘만. 이렇게. 왜 답이 안 나오지? 왜냐면은 여기 x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쪽이 있죠. 그치 말이죠. 그래서 음근 하나에 양근 3개 나오려면은 여기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 극소가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 13인데 그치. 요 극소 찾아봐봐요. 여기 서 있는 건 그치. 이거 왜 찾아요? 찾아보면 뭔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 찾아보면 양수 나오는데. 그치. 이거 양수 나오지. 그래서 중간 거라고? 아니 계속 증가는 안 해. 오른쪽 극소 때가 좀 더 커요. 오른쪽 극소가. 이렇게. 아이고. 그래프는 맞았는데. 근데 극점이 3개가 나오지. 인수분해가 다 되지. 근데 하나 중근이. 중근 아닌데? 중근이 아니야. 2죠, 2. 2. 오케이. 오케이. 저기 도함수를 구해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걸로 그래프 못 그려. 그러다가 식이 잘못 나와가지고 다시 하고 있었어요. 제 4차야. 얘만 미분하면 안 되지. 얘까지. 아니, f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fx의 도함수를 구해야지. fx란 함수 자체의 증감을 보려고 하는 건데. 네. 자, 1번을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오면 지금 뭐 일단 거의 다 풀어가지고 fx 그래프만 그려봅시다. 자, 얘는 10x 세제곱 빼기 20제곱 빼기 12x 플러스 24. 그쵸? 이거는 일단 12 x 제곱으로 묶어볼게요. 이거. 이거 그냥 인수정리해요. 인수정리하면 되는데 빨리 묶이니까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12에 x-1을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도함수가 0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과 2와 마이너스 1, 1, 2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다 그러니까 도함수 그래프 증간표 그려도 되지만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럼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F'X. 그러니까 당연히 증감이 보여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왜? 도함수의 함수값 보면은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음수 나오죠. 사이에서 양수 나오고. 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일 때가 극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일 때가 극대가 되겠죠. 아, 이거 딱 보면 어때요? 어차피 결국 이 넓이가 극대극소 차이예요. 괜찮죠? 요 넓이도 극대극소 차이예요. 그럼 당연히 얘가 훨씬 차이 많이 나겠죠? 내려가더라도 2에서 조금 내려가고 말아요. 그래서 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y는 fx예요. 그쵸? 함수값을 실제로 구해봐야 돼요. 찝찝하면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맨 처음 함수식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3 플러스 8 빼기 6 빼기 24 얼마예요? 11에서 30 뺐으니까 마이너스 19. 아, 요 지점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구나. 그 다음에 1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3 빼기 8 빼기 6 플러스 24. 그쵸? 13 나옵니다. 아, 얘가 지금 1,13이구나. 2인 지점에서의 함수값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심증의 세배 4, 8에다가 8, 8이 64. 그 다음에 빼기 4, 6이 24 플러스 4, 8. 96에서 88을 뺐으니까 8이 나옵니다. 얘가 지금 2,8. 그쵸? 아, 그래서 얘는 적당히 지금 Y축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겠고, X축은 음수, 양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이거는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으니까, 아이고, 여기가 지금 X축이구나. 이거 원점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x를 확정적으로 그려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y는 k, 그죠? y는 k라는 함수로 오르락 내리락 해서 두 개가 서로 다른 세의 한간, 그 다음에 음근 하나 갖게 하는 경우를 찾아주면 될 겁니다. 자, 정리가 된 친구들은 2번 할까 말까? 2번 할까 말까? 4번 갈게요. 4번. 어렵지는 않아요, 4번이. 왜?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닿는 것부터 여기 닿는 것까지.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지? 어느 경우를 찾는 거지? 양근 세 개 양근 허용인가? 그럼 지금 지원이가 그린 걸로는 확실히 되나? 왜냐면은 요 두 개를 빼야 돼. 여기 닿는 거 두 개를 빼서 사이에 있는 거를 하면 되는 세 개요. 진짜 그 사이에 있는 게 3개야? 응? 14에서 8까지가 응. 뭐 차이가 있는데 응. 13에서 8을 빼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 해봐요. 실제로.
틀려서 그래.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운 식을 가지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운 식으로. 근데 맞아요. 양근 하나, 은근 하나. 이 맞지 않아요? 맞아. 근데 답이 틀렸어.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하나라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해보고 검증하고 또 그래야 돼. 적당히 나온 걸로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확실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착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검증하면서 가야 돼. 이렇게 빼는 거는 그냥 숫자상 5 차이가 나는 것 뿐인 거지 5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8부터 13까지는 6개예요. 네. 괜찮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마저도 실수가 나오면 깊은 발상이 안 나와. 네. 그래프 그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왜 그리는지부터 생각을 계속 해야 돼. 네. 왜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왜 극대극소를 배우고 왜 증가감소를 배웠는지 그 생각을 해야 돼. 네. 증가감소의 개념을 알아야 도함수 가지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확인해서 원래 함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라는 거지. 그럼 얘를 왜 그래프를 그리냐? 방부등식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 함수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 할 때도 맨날 했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로 돌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프가 안 나오면은 못하지. 함수로 가는 이유가 그래프 그리면서 직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인수분해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면은 사실 뭐 해도 되는데 안 되잖아. 네. 그렇지? 그런 큰 틀을 알아야 돼. 단순한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잠깐만. 이거 미분하면 속도식 나오거든요. 근데 이 거리 있으니까 20m 나와줘도 되죠. 얘는 중심이잖아. 그럼 20m. 아니, 맞았는데 논리가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아서 화이팅. 지금 4분 푸는 거예요. 4번. 괜찮아. 어차피 뭐다 풀면 좋지 뭐. 다 풀고 나서 미안 앞에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내실근 가지는 경우는 90, 11, 12 총 4개입니다. 자, 4번은 지금 대체로 좀 막히는 데가 있어요. 뭐 물론 지금 얘 위치식이 나와 있죠. 위치식. 그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뭐 최근에도 속도와 거리 관련된 내용을 했으니까. 덥지? 봄바람. 봄바람. 근데 춥다. 조금만 이렇게. 자, 여기서 속도식을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지면과 충돌하는 게 아니고 경사면하고 충돌하는 거야. 경사면하고 충돌하는 거. 그러니까 높이가 언제일 때 충돌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높이가 언제일 때. (21m를) 낙하하는 게 아니에요. 21m. 자, 이 공이 그대로 쭉 떨어진다 그러면 언제 충돌해요? 경사면하고 닿았을 때 충돌을 합니다. 경사면하고 닿았을 때요. 지면하고 닿지를 않아요.
지면하고 경사면하고 먼저 닿아요. 자, 이 경사면하고 닿았을 때의 그 높이를 구해보면 어느 위치에서 충돌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위치가 되는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의 속도를 구해주면 됩니다. 맞았어요. 그치. 오케이, 오케이. 아니. 대각선이지, 대각선. 여기에 수직이지. 어디에 수직? 요 선의 수직, 경사면의 수직. 그게 0.5지. 접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오케이. 모르겠네. 그치. 지면은 뚝 떨어졌을 때 상태. 바르다. 아 이거 좀 별로 아까 보는 똑같이 생겼거든. 똑같이 생겼어. 근데 개념이 다른가요? 둘이? 아니,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 자, 그러면은 이 딱 부딪히는 지점을 생각해 봐요. 이게 딱 경사면하고 부딪힌다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경사면과 저 공이 접해야 되겠죠? 괜찮죠? 딱 접할 때 부딪힐 거예요. 뭐 공이 탱탱볼이라서 찌그러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아니 뭐 그런 거 아니고 딱 부딪히는 그 순간이 원형 그대로 부딪혀 있다 그러면은 접하고 있는 상태예요. 경사면하고. 그러면은 중심, 원의 중심은 접점과 접선에서 수직으로 만나죠. 그게 반지름이에요. 그죠? 요게 반지름. 요게 반지름 0.5m. 직각삼각형이 나오네요. 그죠? 끼인각도 다 나와 있어요. 아, 높이가 언제일까요? 그죠? 높이가 언제인지를 알면은 부딪히는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높이가 나오는 t 값을 구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의 속도. 이분계수 구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된 친구들은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아니야, 깨끗해. 되게 이뻐. 되게 이뻐. 이게 착각을 해서 그래. 몇 초일 때지? 몇 초일 때지? 1초요. 2초요, 2초. 확실해? 네. 왜? 저거 삼각형 했는데 요거랑 대박이잖아요. 이거 직각으로 만났는데 30도, 60도니까
특수각 사용해서 여기 0.5 1대 2니까 여기 1cm고 그거 여기가 1cm 나와야 되면 t가 2 값이어야 되는데 그거니까 2초니까 그치. 얘가 나와요. 자, 그러면 2초일 때 뭘 구하는 거예요? 딱 2초가 지난 시점에서 뭘 구하는 거지? 속도 그럼 속도식이 어딨지? 근데 속도를 아무래도 그 21m에서 1초가 되는 20v 깎아야 되는데 2초에서 10 깎으면 딱 그럼 평균 속도. 지금 우리 순간 속도 물어보는 거예요. 충돌하는 그 순간의 순간 속도. 이제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는 다르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은 다른 것처럼 네. 어차피 둘은 똑같은 개념이니까 당연히 속도식 끄집어내야 돼. 다시 해볼게요, 쌤. 아니야,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돼. 이거 해서 이렇게 돼요. 그럼 답이 얼마야? 20. 그치? 그러니까 내가 왜 잔소리를 자꾸 하는지 이해되지?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는 게 딱 느껴져. 근데 생각을 안 하고 풀려고 해, 자꾸. 그래서 답이 자꾸 엄한 게 나오고 풀이가 이상해지고 그래. 쥐어짜야 돼, 머리를. 오케이? 어이구야. 이렇게 잘했지? 맞아? 잠깐만, 답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데가 답이 있으니까. 맞았네. 그러니까 반기름 이게 이거니까 그 미분하면 이거고 그럼 여기서 M만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게 여기에서 멀어지면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얘까지가 R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얘씩 줄여주면 되니까 얘가 0일 때 야, 실질적으로 잘 풀었네. 집어넣으면 잘했어. 되게 단순화해서 잘했네요. 진짜로. 서술형으로 쓸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짝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성규도 보면은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잖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만의 방식으로 풀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가능한 한 모든 문제를 서술형으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좀 많아요. 아무래도 좀 그 학교에서도 서술형을 안 보니까 그 서술형을 하는데 좀 하는 방법을 거의 까먹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서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의 흐름을 다 써줄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아는 척만 해주면 되니까 식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식이 전개되어 있는지가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면 돼요. 알겠어. 오케이. 지금 순서를 맞춰서 써보는데? 순서도 맞춰서 써보고 그 다음에 표현 자체를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표현보다는 남들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표현. 그러니까 좀 정지하는 거. 일단 답은 내고 그 다음에 정지하면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거. 꼭 쓸 필요는 없고 서술형에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깔끔하겠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반에 이제 옆에 짝 한테 써놓은 것만 보여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 구했네. 다 구했네. 아니구나. 맞았어. 다들 되게 잘했네요. 그래서 결국 1m. 높이가 1 되게 하는 시간을 구해주면 되니까 5t 제곱이 20. 2초일 때. 그쵸? 2초일 때니까 당연히 속도. VT는 H'T라서 마이너스 10T잖아요. 그래서 2초일 때의 속도가 마이너스 20 미터 퍼 세크라고 그냥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답은 그냥 1번. 어렵진 않은 문제였죠?
그죠?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자, 1번만 있다가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변화율 어떻게 구해요? 미분 뭔 소리야? 넓이를 미분하면 넓이 변화율. 아이고, 너무 크다. 뭐지? 42시간 식이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A와의 관계를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치, 뭔가 식이 좀 이상하지? 그치? 일단 얘가 안 되기는 해요. 결과적으로 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 반지름 그다가 계속 일어나는 거 넓이 미분 아 이렇게 하죠. 잠깐. 자, 일단은 이 태풍의 영향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봐줘야 되는데, 그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태풍의 영향권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A 지점, A 지점 서울 맞나? 몰라. 서울이겠지 뭐. A 지점이 영향권으로 들어오는데 뒤로 갈수록 더 커지죠. 언제 벗어나요? 한참 뒤에 가야 벗어나요. 한참 뒤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구해달라는 거예요? 넓이 변화율을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이 태풍의 영향권의 반지름식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반지름식이 시간에 관해서 나타날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간에서 최초로 영향권을 벗어나는지 그 시간을 찾아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라 그럴까? 태풍의 반지름 시간에 따라서 볼게요. 태풍의 반지름 두 개로 구분해서 갈게요. 태풍의 중심의 위치와 그 다음에 태풍의 반지름을 시간에 관해서 나타내 봅시다. 잠깐. 자, 태풍의 위치를
시간에 관련된 함수 XT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태풍의 반지름을 시간에 관한 함수 RT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로 넓이식을 구해낸 다음에 미분하면 넓이 변화율이 나오겠죠. 그 넓이 변화율이 시간만 잘 집어넣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위치는 어떻게 돼요? 위치는 최초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될까? 몰라, 그냥 0으로 잡아요. 여기를 그냥 0으로 잡아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500 거리가 되는 게 A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식에서 500을 집어넣어 버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맨 처음 위치가 0인데 시속 4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이고, 그냥 40t인데? 괜찮죠? 그냥 40t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위치가.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때요? 맨 처음에 반지름 0초일 때의 반지름이 60이고요 1초당 반지름이 50 커진다 그랬어요. 아, 60 플러스 5t구나. 이렇게 두 개의 개념에서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죠? 중심에서부터 A 지점까지의 거리가 중심에서부터 A 지점까지의 위치의 차이가 반지름 내부에 있으면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거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A와 태풍 위치의 차이가 반지름보다 작을 때가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글로만 써놨는데 이걸 가지고 수식화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뭔가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발분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발상 과정이 있어요. 자, 이 발상은 그냥 뜬금없는 발상도 괜찮긴 하지만 항상 어떻게 수식적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걸 같이 염두에 두면서 발상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수식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연산이 들어가죠. 그 연산을 마무리하고 정답을 도출해냅니다. 현행 수능, 아니 뭐 현행도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는데 수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단계들 중에서 발상이에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 수학 능력 시험이죠. 수학은 매스매틱이 아니고 그죠? 배울 숫자예요.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걸 묻는 시험이다 보니까 발상 과정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이런 발상, 그렇죠? 지금 수식이랑 좀 상관없는 발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걸 다 수식화해 내려가야 돼요. 서술형이나 논술형 같은 데다가 이런 거 그러면 쓰면 안 될까요? 써도 돼요. 교수님들 이런 거 좋아해요. 진짜로. 한글로 막 써도 돼요. 한글로. 진짜로. 수학인데 한글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진짜로. 내가 아는 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수식을 한 줄만 더 써주면 야, 이 친구 진짜 백이네 이러면서 채점해요. 진짜로. 화이팅. 아, 잘했어. 잘했어. 이거 어떻게 했지? 반지름 구하고 여기에 더한 다음에 중심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구하고 했는데 오케이. 이게 뭔 의미야? 응? 이게 뭔 의미야? 넓이 변화예요. 넓이 미분. 길이 변화예요. 넓이 변화예요. 부피의 변화예요.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죠. 길이의 변화율이 그냥 길이의 미분이에요. 넓이 변화율은 넓이 미분. 아유, 잘했어. 20 맞잖아요. 미안해, 맞네. 맞아요? 맞나 봐. 나도 아직 식은 안 써봐가지고. 하하하하. 잘한다.
해도 나오지 않아요? 미안해, 맞네. 맞아. 아까 요식은 아닌 것 같았는데. 요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하면 돼.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여기까지 이미 한 번 가고 그다음에 여기 그치, 지나가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요거랑 16이요. 잘했어. 이게 50이요. 자, 그래서 식을 좀만 정리해 볼게요. 자, A와 태풍의 중심의 위치 차이. 태풍 중심의 위치 차이. 그럼 얘는 위치가 500이잖아요. 얘는 위치가 500. 중심의 위치는 40t. 이 위치의 차이예요. 절대값. 이게 반지름보다 작은 경우가 태풍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식이 둘로 나뉘어요. 뭐냐면은 t 값이 8 전에 있는 거. 그러니까 8시간이 됐을 때가 딱 중심이 A 위치에 있는 상태잖아요. 8시간 맞나? 아, 8시간이 아니구나. 몰라, 하여튼 뭐 딱 얼마지? 4분의 50? 12.5. 12.5시간이 딱 지나갔을 때가 A에서 딱 중심이 위치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12.5시간보다 전후로 놓고 보면 돼요. 그죠? T가 4분의 50보다 작을 때는, 뭐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처음 지점부터 중심 A까지 갈 때예요. A까지 갈 때는 500-40t 60 플러스 5t. 솔직히 말해서 이건 별로 필요가 없죠. 이거 쓸 일은 없어요. 어차피 지나가는 경우를 볼 거기 때문에 t가 4분의 50보다 클 때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40t 빼기 500. 그쵸? 이 중심 위치 40t에서 500 뺀 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반지름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걸 묻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옮겨 놓으면 넘겼을 때 35t 넘기면은 560. 아, 이거 답이 이 식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맞나? 60 플러스 5t 맞겠지? 7로 약분하면은 7 아니 7로 35지? 7, 8에 56. 아, 딱 16시간 전까지만 지금 되고요. 여기 딱 반지름과 위치 차이가 똑같아지는 이 지점이 딱 16시간일 때예요. 아, 16시간일 때의 상태가 최초로 영향권을 벗어나는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넓이 변화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그래서 파이 r 제곱하면은 60 플러스 5t 제곱 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넓이의 변화율 이거 미분해서 그냥 16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넓이 변화율 식은 2배의 60 플러스 5t 파이 곱하기 속미분 5까지 이 때문에 따라서 16시간일 때 넓이의 변화율은 여기다 16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16 하면은 80, 80에 60 하니까 140 140에 10을 했으니까 1400 1400 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1400 파이 그냥 A는 그냥 140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6번 왜 앞에 다 풀었어? 되게 잘했네.
7번, 8번도 문제가 좋긴 한데, 오케이. 7번, 8번도 문제가 좋긴 한데, 얘는 절대 빼먹을 수 없어요. 9번이 너무 중요해서 9번으로 갈게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게 29번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인수 정리가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근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 줘야 돼요. 자,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은 지금 fx라는 함수는 지금 3차 함수잖아요. 근데 9번 문제는 3차 함수 문제가 아니고 4차 함수 문제예요. 4차 함수 문제입니다. 아니, 3차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3차 함수 맞는데 fx가 개념의 중심이 4차 함수 그래프의 해석에 있다는 거예요. 4차 함수 그래프에서. 왜? 나조건 때문에 그래요. 나조건. x 플러스 n 곱하기 fx. 얘가 전부 0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fx만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x 플러스 n 곱하기 fx. 그럼 얘네 4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가 0 이상은 절대 안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근데 4차 함수는 전부 0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n 곱하기 fx 이 통째로 함수를 뭐 새로운 함수 gx 같은 걸로 잡아서 4차 함수에 대한 걸로 확인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저기 무조건 일반형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뭐 일반형은 도저히 어떤 발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그래프로 잡아낼 수 없는 수준까지 갔을 때 그때 일반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부터 일반형 들어가면은 그냥 내가 처음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뭐 대전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뭘 타고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걸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작부터 일반형 쓰고 들어간다는 거는. 그죠?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해석을 하고 지도를 찾아볼 수 있을 때까지 찾아보고 네이버 지도로 찾아볼 수 있을 때까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수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분만 있다가 가족권과 나족권에 대한 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다 맞았는데? 근데 왜 이게 나왔지? 아, n의 최소값이지? 아, 얘네요? n의 최소값. 맞았어. 이거를 어떻게 풀었지? 일단 수식은 다 맞았어. 무조건 0 이상이라서 야, 이거를 어떻게 뽑아냈지? 이게 바로 보였어, 이게? 이 식이? 얘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쓰고 옆에다 물음표 썼는데 응. 생각해보니까 그냥 제곱 아닌 것 같아서 이게 확실히 정민이가 사고의 깊이가 되게 깊어. 진짜 깊어. 근데 이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써놓고 생각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사고의 깊이가 깊어도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한 번에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근데 그런 것마저도 머릿속에서 다 정리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게 머릿속에 내용량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정리가 되고 끝나거든. 근데 그거 초과해버리면은 그때 이제 손 놓기 시작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쓰는 거 습관들이라는 거야. 조금만 더 써.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게 나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이게 내용량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용량 그게 지금 되게 넓다는 반증이거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쓰는 걸 좀 더 습관. 오케이. 답이 이거 3개 중에 하나죠. 근데 그래프 다 맞았어. 이거 그래프도. 이건 아닐 것 같고 응.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4번? 3 아닌가? 50%의 확률에 실패하였습니다. 아 왠지 여기 좀 있어. 3 수식 못하겠다고 하네. 하하하하. 이걸 조금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 그래프 맞거든? 이 그래프에 맞는 수식을 한번 정리해봐요. 이게 정리돼. 이걸 이 그래프로 정리해야 돼. 수식으로 못해요. 우리도 그래프는 맞았어. 정확하게 맞았어. 그거를 fx식으로 돌려줘야 돼. 자, 일단은 수식을 가지고 그래프로, 아니 수식이 아니고 가나 조건으로 그래프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가조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fx는 x-n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라는 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맞았어. 식도 맞았어요. 자, fx는 x-n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요. 근데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3차 함수인데 인수 하나 있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물론 얘가 x-n의 제곱을 갖고 있는지 세제곱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단 적어도 한 개 이상의 x-n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조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근데 다시 한번
아니 얘가 0 이상 나온다. 아 그럼 얘를 몰라 그냥 새로운 함수로 쓰지 뭐. 괜찮죠? 그럼 gx라고 한다면 gx는 반드시 x 플러스 n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g-n은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fx라는 인수도 있기 때문에 gn도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4차 함수인데. 그죠? 4차 함수인데. 자, 그러면 얘가 gx 그래프가 전부 0 이상인데 마이너스 n과 n에서 무조건 근을 가집니다. 근데 실수 전체에서 음수가 못 나오고요. 전부 0 이상에서밖에 안 나와야 돼요. 그럴 수 있는 4차 함수 그래프는 뭐가 있을 것이냐. 4차 함수 그래프는 총 몇 가지 있다 그랬죠? 5가지. 그래서 차라리 그래프 전체 개형들을 외우면 외웠지 다른 거 외우지 마요. 진짜로. 아니 사실 이런 것도 외우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완벽한 좌우 대칭 극수 하나 있는 거. 두 번째는 비대칭 극수 하나 있는 거. 세 번째도 비대칭 극수 하나인데 문제는 얘는 이 작은 지점 기울기가 양수지만 얘는 기울기가 0인 경우. 그죠? 그러니까 도함수 3차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하는 거예요. 도함수가 중근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는 극대극소 다 나오는 비대칭. 그 다음에 극대극소 다 같지만 대칭. 5가지만 알면 끝난다 그랬죠. 자, 요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도함수 3차 함수가 대칭점에서 x축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좀 아래쪽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폭이 감소폭보다 조금 더 큰 겁니다. 증가폭이 감소폭보다 조금 더 큰 겁니다. 얘는 당연히 도함수 3차 함수가 대칭점에서 x축 지나가는 경우예요. 자, 이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전부 0 이상일 수 있는 거. 아니 뭐 당연히 어때야 돼요? 얘가? gx라는 함수식이? 일단은 최고치 계수가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야 저 왼쪽 위에서 내려올 테니까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n인 지점에서 뚫고 가면 돼요? 맞죠? 뚫고 가면 안 돼요. 얘는 튕겨 올라가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n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능한 함수가 지금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n에서 지금 중근. 무슨 중근? 안 중근? 짝수 중근. 미안해. 짝수 중근. 괜찮네. 그래서 짝수 중근. 2중근, 4중근, 6중근, 8중근이에요. 아니 그럼 얘가 4중근일 일은 없잖아요. 4차 함수인데 얘가 4중근이면 이쪽에서 근이 아예 안 나오죠. 그럼 무조건 2중근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튕기면서 접하니까 무조건 짝수중근. gx가 나올 수 있는 식은 그냥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괜찮나요? 무조건 이거예요. 마이너스 n에서도 중근 나오고 n에서도 중근 나오니까. 근데 그게 x 플러스 n 곱하기 fx예요. 그러니까 fx식이 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fx식이. 오케이. 여기 그치, 순서가 여기서 전개해서 미분한 다음에 이렇게 갔네. 인수분했네. 네. 3분의 1을 그치. 여기다 대입해서 그치, 여기 그게 숫자를 극대니까. 여기 있다. 여기. 맞네. 그래서 27분의 32 n 4제곱. n 세제곱. 그치. 네. 분모는 없으면 되니까 그래서 n 세제곱이 27 없애려면은 그쵸, 3. 오케이. 뭔 말이에요? 응? 뭔 말이에요? 그치. 이게 지금 gx인 거지. 근데 gx가 x 플러스 n 곱하기 fx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x 플러스 n 곱하기 fx랑 똑같으니까 x 플러스 n 하나 약분하면 그게 fx라는 거지. x 마이너스 n 제곱 x 더하기 n 곱하기 그치.
이게 뭐 어쩌세요? 응? 이게 어쩌세요?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냐고? 아니 아는데 이게 왜 이걸 만든 거야? 구한 아, 거야? 이 극대가. 얘는 마이너스 역대 보이겠네. 그치. 미분하라고요 이걸? 그치. 극대지 좀 찾아야지. 맞아. 그거 맞아. 여기까지 다 맞았어. 맞아요? 그거 험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집어넣어서 극대 지점이 나오는데 당연히 분모가 27 나올 거잖아요. 27분의 n 제곱이니까. 아이고. 응? 잠깐. 여기 지금 fx가 이게 아닌데. fx가 그러니까 지금 gx가 저거고 그게 x 플러스 n 곱하기 fx죠. 미안. 지금 일단 얘가 틀렸어. 이게 fx라고 잡은 거지. 근데 이게 아니야. 얘가 x가 아니고 x 마이너스 n이야. 왜냐면은 얘가 0에서 그대로 안 갔잖아요. 도함수가 아니거든. 얘 도함수가 fx가 아니지. 그래서 이 비분으로 가면 안 돼. 그냥 이 함수를 x 플러스 n으로 나누면 fx가. 아니 그게 제곱인데 n제곱. 그치. 그럼 n이지 맞아떨어져. 그대로 내려가면 이제 끝나. 자, 그래서 방고등식 활용을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자, 지금 얘니까 결국에는 fx는 뭐야? 요게 지금 성립하는 등식, 그죠? gx가 요거니까 이 gx로 잡으면은. 근데 그게 요거니까 fx는 x 플러스 n이라는 인수 하나에다가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x 플러스 n 하나 약분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n 하나, n 중간 뚫고요, 접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극대 지점을 찾아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극대 지점을 찾아보면은 자,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는데 그냥 곱의 미분법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x-n으로. 그럼 얘는 x-n에다가 2배의 x 플러스 n. 그래서 플러스 2x 플러스 2n으로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x-n 곱하기 3x 플러스 n. 따라서 극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은 n 또는 마이너스 3분의 n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이거 뭐 접하니까 당연히 극점 되는 거 맞고요. 아, 이 지점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n이에요. 그렇죠? 뭐 물론 1대 1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이건 지금 우리 필요하진 않으니까. 자, 따라서 f 마이너스 3분의 n이 an이잖아요. 극대값이니까. 그렇죠? 이때 함수값이 an 극대값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극대값 an. 자,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an은 어디다 집어넣지?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3분의 n. 그럼 마이너스 3분의 n 플러스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n 마이너스 n. 저 이거 제곱이니까 3분의 2n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n의 제곱. 9, 3, 27. 16배 32. n 세제곱. 그쵸? 그럼 an이 자연수가 되게 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27을 약분할 수 있는 n. 그죠? 이 어차피 3배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따라서 n은 3배수면 되는구나. 그래서 최소의 자연수 3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저희 27분의 16이 나왔거든요. 왜 값이 다르지? 그러네. 1을 안 곱했네. 왜 2배가 없지? 저는 그냥 이거 6까지는 다 맞았는데. 여기로 빼가지고 여기다 3분의 1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그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n이 나왔지. 예, 그래서 걔를 이 식에다 넣었는데 3분의 1 넣으면 27분의 플러스 3분의 n을 넣었구나. 마이너스 3분의 n인데. 마이너스 3분의 1. 그죠, 이제 얘가 1차항에서 음수니까. 어차피 그 분모는 3이니까 그치? 상관이 없어. 상관은 없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거 안 돼요? 응? 극대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1로 가는 거잖아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예, 오케이. 이게 될까? 여기 내리면서 계산 실수 번하고 다시 내려. 아하하하, 오케이. 자, 우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도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그 부정적분을 조금만 나가볼게요. 부정적분. 2분 어떻게 했어? 2분 어떻게 했어요? 아, 고배 미분법. 저기 2분데. 앞에 거 x 플러스 n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x 마이너스 n 제곱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했다고?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는데 고배 미분법 쓸 수 있지. 나 그냥 이거. 아, 그걸로 해도 되고. 근데 참 저렇게 되나? 저렇게 돼. 와. 고배 미분법 다시 설명해 줄까? 네. 괜찮나? 보면 이해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일단 저기 부정적분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이건 어차피 뭐 그냥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후딱 한번 정리해 보기 바라고요. 부정적분은 좀 빨리 끝낼게요. 부정적분은.
DX가 미분이네요. 아니, 이게 뮤의 미분이고 인테그랄 dx가 적분이에요. 자, 현재까지 답 맞은 사람 1명. 현재까지 답 맞은 사람 1명. 이게 적분이라고요? 아, 저기 잠깐만. 적분과 이게 미분의 기호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미분의 정의가 뭐예요? 미분의 정의가? 뭐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순간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도함수는 미분계수로 이루어진 함수고.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 도함수 정의가 얘기하는 거는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라서 변화율 자체가 기울기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의 극한. 그쵸? 그래서 얘가 엄청 작은 x 변화, x의 미소 변화량, y의 미소 변화량. 그쵸? 요거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분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결국 어떤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런 y라는 함수 값이 x가 엄청 조금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dx분의 d라고 써줘요. 왜냐면 얘는 x가 미소하게 변할 때 미소 변화량인데 대상이 없어요. 빈차야, 빈차. 얘는 운전자가 있는 차량이고 여긴 빈차예요. 누굴 태울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y라는 데 앞에다가 그냥 이걸 써주면 y를 태우겠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x의 미소 변화량분의 y의 미소 변화량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호를 뭐라 그런다고요? 요거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 라는 표현으로 그냥 씁니다. dx분의 d라는 거를. 그래서 x에 대하여 미분한다라는 거. 미분한다라는 게 다른 말로 뭐 순간 변화를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순간 변화를 구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인테그랄에서도 놓고 봤을 때 어떤 인테그랄은 반드시 뭐가 있냐? 뒤에 dx라는 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적분할 함수를 집어넣어줍니다. 원래 부정적분에서는 이 dx라는 의미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dx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미소 변화량, 미소 가로를 나타내는 게 돼서 정적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다만 부정적분도 정적분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dx를 그냥 뒤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왜? x에 대하여 적분하여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변수 지정의 의미로 그냥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부정적분에서는. 그때 얘를 피적분 함수, 적분되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 기억은 어때요? 얘는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나타나지는 게 뭐예요? fx를 x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얘는 f'x가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f'x에다가 적분을 했어요. 그럼 얘를 부정적분했으면 뭐가 돼요?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fx가 나오겠지. 다만 상수는 모른다는 거예요. 괜찮죠? 상수는 몰라요. 그죠? 무슨 뜻이냐면은 f'x가 3x 플러스 아니다. 무슨 2x 플러스 4 라고 했을 때 fx는 x제곱 플러스 4x까지는 맞는데 이게 뒤에 상수가 100이었는지 1000이었는지 마이너스 10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여기 상수 뭐가 붙더라도 미분하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상수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얘는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죠. 자, 그래서 편의상 얘를 라지 fx라고 잡으면 상수는 몰라요. 근데 상수는 모르지만 어차피 걔를 미분했기 때문에 스몰 fx가 됩니다. 둘이 같아요? 다르죠. 상수는 알 수가 없어요. 상수는.
자, 그래서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 했을 때는 원상태로 돌아오지만 그게 적분으로 끝나는지 미분으로 끝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니은, 디귿. 뭔가 같아 보이지만 다르죠? 둘이 역의 관계예요. 역의 관계. 아하하하, 미안. 형. 오케이. 우와. 우와. 학기 맞았는데? 어? 학기 맞았는데? 틀렸어. 아 그거 크죠? 조금. 잠깐. 이거 이건 같아요? 아니, 이것도 갖다 하시는 거죠? 그것도 달라. 아이. 이거 이 상태여도 얘 둘이 다를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니은과 디귿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함수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함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는 급수를 낮춰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얘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완전히 똑같은 얘기가 fx가 gx랑 똑같으면 f'x는 gx랑 똑같냐? 이거랑 얘랑 완전 똑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똑같은 함수면은 기울기 당연히 똑같겠죠. 괜찮죠? 자,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급수를 하나씩 낮춰볼게요. 자, 얘는 기울기가 똑같으면 함수가 똑같은 함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기울기가 같아도 함수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식을 똑같은 처리하는데 유일하게 달라지는 하나가 부정적분입니다. 괜찮죠? 유일하게 달라지는 하나. 완전히 똑같은 식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분을 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기울기만 같은 함수일 수 있을 뿐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은 당연히 틀렸죠. 왜냐면 어차피 변수가 x로 나와요. 얘는 변수가 y로 나오고. 잠깐만. 그러면 얘가 x로 써져 있으면 이건 같아야 달라요? x로 써져 있으면? y가 아니고 x로 써져 있으면?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똑같은 함수라도 부정적분은 달라집니다.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안 돼요. 리을은 심지어 얘가 x로 들어가더라도 이거 틀리는 거예요. 괜찮죠? 변수 때문에도 틀리지만 얘가 y가 아니고 x로 나와 있어도 리을은 틀린 거예요. 괜찮죠? 같은 말이에요. 디귿하고. 완전히 똑같은 함수라도 부정적분은 달라요. 그렇죠? 둘 다 fx를 부정적분 하더라도 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지금 안 쉬면은 이따가 한 40분 수업할 것 같아가지고 40분까지만 잠깐 쉬었다 갑시다. 부정적분 한 문제만 더 풀고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갈게요.